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저는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영양제 그리고 보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될 영양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평소에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시는 것이 부족한 분들은 영양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상, 이번 영상에서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이라던가 이제 한약재, 약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좀 헷갈리십니다. 그러니까 종합편성 채널을 봐도 여러 가지 이제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나 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당장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식품, 약초 이렇게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먹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고, 혹시 먹었을 때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또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어떤 좋은 식품들이나 약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는 좀 힘들고요.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 오늘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거나 드실 때 이제 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체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체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같은 인간이라도 사람들마다 몸의 구조와 기능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체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약초를 고를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스웰리아 같은 것들이 관절에 좋다고 한때 좀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스웰리아가 이제 통증이나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것들은 맞는데, 특정 체질에서 복용을 했을 때는 그런 효과가 나고 부작용이 없는 반면에 특정 체질에서는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설사라던가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강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것으로요. 관절 조조광질이 뻣뻣한 느낌에도 좋고 통증을 좀 줄여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통증이 좀 심해지기도 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개인의 상태와 체질에 따라서 약초라던가 식품의 어떤 효능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체질을 모르고서 사실 개개인한테 맞는 것들을 추천을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 말고도 다른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드시는 양약의 종류라던가 양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증상의 양상이나 심각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양약을 먹었을 때 어떤 특정 식품을 같이 먹게 되면 어떤 반응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뭐가 좋으니까 뭘 좀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서 본인이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드셔보시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이거에 꽂혀서 한번 좀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궁여지책으로 해서 좀 소량을 먼저 복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양을 좀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g을 드시는 게 정량인 어떤 건강 보조식품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한 절반 정도의 용량을 한 1주에서 2주 정도 복용을 해보시고, 이것들이 나에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용량을 서서히 늘려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약을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 수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간 수치가 중간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드시고 있는 것들은 조절이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도 간 수치가 좀 좋지 않은 경우라면
건강보조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식품이나 약초들은 가급적이면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복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제를 한번 그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복용을 했을 때 조금 부작용이 적고 한 것들은 이제 핵산 영양제라던가 콘드로이친, 황산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특정 체질에서는 또 이제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식품들은 직접적으로 관절의 통증이나 염증을 좀 줄여준다기보다는 건강 관리를 좀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가볍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없이 드실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성분들과 프리바이오틱스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을 건강하게 해서 또 면역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부담 없이 복용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저희 한의원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한약이라던가 환약이라던가 효소 이런 것들을 체질에 맞춰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건강 관리라던가 통증 조절을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으로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잘 상담과 또 치료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영상을 마치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굉장히 필수적인 꼭 먹어야 될 영양제나 보조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식품을 통해서 드시는 영양 성분이 좀 부족하다면 일부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복용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량을 한번 복용을 해보시고 좀 본인의 몸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한 후에 복용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영양제, 보조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원의 자가면역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